바덴 닥바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 바른 표지라고 하는 따릭을 불교 논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논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것이 마치 우리가 밥 먹을 때 숟가락하고 젓가락 같은 거라서 도구와 같은 거라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손으로 먹어도 되지만 손으로 먹으면 뜨거운 걸 먹을 수 없고 국물을 먹을 수 없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숟가락과 젓가락 또는 포크와 나이프를 가짐으로 인해서 아무리 뜨거워도 그리고 국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질겨도 다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딸익은 논리 철학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이제 제가 원래 계획은 빠덴닥바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론을 입중론을 바탕으로 이제 반야부를 거기다가 싹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조금 우리가 시간을 아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론을 그 반야부를 이렇게 쫙 모아놓은 게 8470의예요. 그래서 8470의를 통해서 반야부를 대충 훑고 그다음에 바로 입증론으로 넘어가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불교 논리 철학, 따르기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수단으로서 지식을 자르고, 자르고, 가르고 하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 손에 완벽하게 쥐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입증론에 들어가면 아마 다 공부 안 하고 도망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동기를 다시 한번 세우게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단으로서 내 손처럼 쓸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희가 이제 너무 오래 쉬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오래 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쁠 때는 또 본의 아니게 공부한 그러니까 약간 덜 바쁜 것들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말라고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그 제가 여러분들께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를 핸드폰으로 좀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트북에만 있는 자료라서 이거를 잠깐만 옮겨 드릴게요. 볼 수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직 여러분들께 사진을 공유해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사진을 다 받지를 못했어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남인도에 가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아, 바로 사진들을 다 받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꺼번에 공유를 해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만 기다려 주시면 좀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들어갔다 이런 전기가 들어오나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전력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빠넨덕바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논리 철학을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를 일깨우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빨덴 아카데미에 함께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정말 이제 할 일을 다 해 마치고 나서 그때 왜 그때쯤 되면 다들 혼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이제 나는 수행을 하면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죽음을 수행으로서 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거를
제가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수행을 목적으로, 주 목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그런 곳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이렇게 그때 지을 저희들의 수행처의 이름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수행처의 이름이 이게 겔텐닝제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겔 그러면 부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겔 그러면 승리자 이런 뜻이에요. 승리자인데 모든 그러니까 번뇌를 다 무찌른 그래서 우리가 그 멸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멸적, 적을 모두 물리친 승리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처님을 예, 승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땐 그러면 이거는 펴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펴보임이라는 뜻인데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 펴보임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처님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다 있는데 그게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막 물건을 쌓아놓으면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가려져서. 그래서 가려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마치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전부 다 눈에 보이게 이렇게 진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는 그대로를 펴보인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닌제라고 하는 건 이거는 시적 언어예요. 이거는 우리가 왜 은유법 이런 거 시적 허용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닌이 낮이거든요. 그 낮인데 낮을 여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를 드냐면 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실 때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냐면 닌제 그러면서 이게 아침을 여는 낮을 여는 아침을 여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세우게 되는 함께 수행하는 그 수행처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무지몽매한 알지 못하는 어둠을 모두 없애서 아침을 여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거를 처음 받았을 때는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사실 잘 생각을 못 했는데요. 받고 나서 이름을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이름이 떠오른 거예요. 제 이름이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뭐예요? 제 이름이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경주에 보면 탑이 있어요. 그래서 탑을 침견하러 갔다가 그때가 딱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주에 사천왕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천왕사에 그 문무대왕이 그 사천왕사 밑으로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그 법당 밑으로 탑 밑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사천왕사인가요? 그게 무슨 절인가?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그 절에서 제가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딱 보면서 내 이름이 이렇게 생겼는데 하는 감림사 생각을 아니에요? 감림사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딱 그 절에서 탑을 보면서 제 이름을 떠올렸어요. 내 이름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면서 이게 떠오르는 해거든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 밑에다 써야 되는데 예, 다시 그래서 해가 떠오를 때 이게 우리의 발언이잖아요. 탑이 부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발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이 이게 아침에 해가 이것이 뭐냐면 해와 그다음에 우리의 부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발언 이것이 이제 새벽 효자도 되지만 깨달을 효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닌제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그러니까
저희 은사 스님께서 저한테 이 이름을 줄 때 깨달음의 반석이 되라는 이유로 이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깨달음이냐면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어두움을 제치고 어둠을 없애고 새벽을 여는 깨달음의 새벽을 맞이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게 요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하면서 제가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걸 한글로 옮길 때 아, 내 이름을 그냥 갖다 써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장소를 이름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차차 지금은 저희가 지금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루하루 빼먹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가다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죽음을 서로 챙겨줄 수 있는 수행의 도반으로서 그렇게 인연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왔나라고 하면 이제 발음 표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발음 표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발음 표지가 뭐라고요? 표지는 뭘 표지라 그런다 그랬죠? 알게 하는 것을 표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 인자를 써서 알매 원인이다라고 해서 인자를 쓰기도 하는데 원래는 표지, 알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서 알게 하냐라고 하면 이것저것들을 따져봐가지고 상황을 유추해서 바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표지가 되는 것,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지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지에는 바른 것이 있을 수 있고 바르지 않은 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따지고자 하는 거는 바른 표지예요. 그래서 바른 표지에는 무엇을 바른 표지라고 하냐면 세 방식인 것을 바른 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예시를 적용했을 때 했음 표지로서 소리 무상으로서 성립하는 세 방식인 것, 이것을 다른 표지에 소리 무상으로 성립하는, 그러니까 소리가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립하는, 이거를 줄임말이에요. 요걸 짝대기 하나가. 그래서 소리가 무상하다라는 것을 성립하는 발음 표지의 성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 방식인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뭘 세 방식이라고 하냐? 쪽법, 순변, 역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쪽법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 우리가 한자로 따져봤을 때 기억하세요? 한자로 따져보게 했을 때 제가 어딘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 보네요. 여기 있네요. 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말하는 그 3단 논법을 3단 논법에 해당되는 그 마지막에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3단 논법을 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하는 그 예를 이유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아주 끄트머리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논서에는 주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모든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했음이라고 하는 것은 했음이면 무상이 모든 했음이면 무상이 변제하다. 예를 들면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뭐도 여기서는 우리가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도 무상하다. 이렇게 논서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지만 성립하는 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립의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거는 우리가 논식으로서 설명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3단 논법으로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요렇게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소리가 무상하다라는 것은 햇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항아리와 같이 아니면 그 등불의 마지막 찰나와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3단 논식을 순서대로 따지는 것이지만 나중에 이걸 이제 따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것을 성립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되뇌어야 되잖아요. 그때 되뇌일 때 되뇌이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되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서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소리 또한 무상하다라고 하는 게 종이에요. 그리고 소리 또한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종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하는 그 했음이면 모두 무상이 변제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여기서 땡치기라고 그 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은 지금 했음이라고 하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했음이면 하는 여기서 딱 끊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것만 땡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했음 표지로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 무상을 성립하는이라고 하는 요게 지금 첫 번째 종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가 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종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 지금 예는 안 나왔는데 예를 들면 뭐뭐와 같이라고 해서 비유 이렇게 하는데 구분을 하는데요. 제가 이걸 왜 지금에 와서 설명을 하냐면 요거에다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전을 찾다가 우연히 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왜 종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걸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때 이거 찾아봐 드릴게요.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음, 여기 보면 이런 종에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원래는 여기서 보면 나오는 것처럼 근본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숭상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여기 갈래, 무슨 교파 이런 것도 있고 적장자 이런 뜻도 있는데 이제 마루 원래는 마루 종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머리 꼭대기에 올린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다 이런 뜻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향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딱 맞아요. 저는 왜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종이 향하다라는 뜻이면 맞아요. 그래서 종이 향하다. 예. 뭘 향하냐면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가 했음이라는 표지로서 나오잖아요. 했음 표지로서 그다음 뭐예요? 소리 무상을 성립하는 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향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했음 표지가 무엇을 향하냐, 그러니까 했음 표지가 무엇을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그러니까 향하다는 거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라보는 쪽. 우리가 성립시키고자 하는 쪽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쪽은 뭘 얘기하냐면, 소리 무상을 쪽이라고 소리 무상을 여기서 쪽이 정확하게 뭐냐라고 하면 소리 무상을 지금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쪽의 법이기 때문에 쪽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쪽을 성립시키는
우리가 지금 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바라고자, 이루고자 하는 바를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을 바라본다라고 해서. 그래서 요것을 바라보는 쪽이라고 하고, 이 바라보는 쪽을 우리가 성립시키고자 하는 쪽인데, 이 쪽을 성립시키는 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했음이라고 하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했음이라고 하는 표지예요. 그래서 했음이라고 하는 표지가 지금 이 소리무상을 성립하는 쪽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쪽법이에요. 다른 색으로 써드릴게요. 쪽법인데 요게 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쪽인데 진짜 쪽이 있고 가짜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쪽이 아니라 그냥 이름 붙이는. 우리가 그 진짜 보현보살이 아닌데 아이들한테 이름을 보현이라고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문수보현이라고 애들한테 지혜로우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햇살처럼, 해, 해, 여기 해가 잘 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해는 사실, 해는 하늘 꼭대기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햇빛이 잘 드는 걸 해가 잘 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의 결과나 또는 그것의 원인의 원래 이름을 원인이나 결과에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특히 많잖아요. 애 이름이 순이면 애 엄마한테 야 순이야 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이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가짜 쪽이라고 하는 건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 붙여진 쪽 그리고 진짜 쪽과 이름 붙여진 쪽을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 그때 우리가 쪽법 할 때 쪽에 어울리는 쪽, 어울리지 않는 쪽, 그죠? 그리고 그런 거 설명을 드렸잖아요. 쪽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쪽의 법, 이 쪽법이라고 하는 건 요 소리무상을 성립하는 법을 쪽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뭐를 쪽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소리무상을 쪽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소리무상 중에서 진짜 쪽은 뭐냐면 소리무상을 진짜 쪽이에요. 이게 진짜 쪽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햇심이 쪽의 법이기 때문에 얘를 쪽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이루고자 하는 바라 그랬잖아요. 이루고자 하는 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루고자 하는 바와 이루고자 하는 바의 법이 있어요. 얘가 이루고자 하는 바인데 이루고자 하는 바의 법.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법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루고자 하는 바의 법은 뭘 얘기를 하냐면 소리를 바탕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얘를 바탕으로 놓고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바탕으로 했을 때 바탕인 소리가 가지는 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바탕이 되고 바탕이 가지는 무상은 뭐라고요? 이루고자 하는 바의 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쪽법 해서 쪽을 찾아왔는데 쪽에도 이루고자 하는 바의 법이 따로 있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가 쪽은 아니지만 예, 쪽이라고 이름 붙여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름 붙여진 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리를. 뭐라고요? 이름 붙여진 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한자로 뭐라고 하냐? 거짓 가짜를 써가지고 이걸 거짓 가짜를 써요. 그래서 가립된 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가립된 여기서 종이라고 쓰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종은 이 전체가 종이잖아요. 쪽하고 동의어니까. 근데 여기서는 가립된
예,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떨 때 쪽이라고 볼 때 요것만을 쪽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진짜 쪽인 소리무상 전체를 쪽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왜 구분하냐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리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방식에서 쪽법, 순변, 역변 이걸 세 방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요 세 방식을 예, 쪽법이기도 하면서 했음이 쪽법이기도 하고 순변이기도 하고 역변이기도 하면 쪽법이 바른 표시 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 했음이라는 것이 쪽법이기도 하면서 순변이기도 하면서 역변이기도 하면 했음을 여기서 소리무상으로 성립하는 바른 표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방식인 것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이거 이면서, 요거 이면서, 요거 이기 또한 세 가지의 공통분모. 공통분모라는 단어가 잘 맞지는 않지만 세 가지의 어울리는 바탕이라고 얘기했죠. 어울리는 바탕이라고 하는 요것이 바탕이 된 거, 요것이 요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했음이 바른 표지가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면 우리가 쪽법이 뭐냐를 지난 시간에 따져봤어요. 쪽법에 여기서 이제 했음이 어, 했음에서 이제 여기서 쪽이 뭐냐면 소리무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쪽법이 뭐냐 그러면 소리무상을 성립하는 쪽법이 뭐라고요? 했음이 쪽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했음이라고 규정 안 하고 자기가 그 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지금 뭐뭐라고 하는 표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는 했음을 넣었는데 했음을 딱히 지적하지 않고 여기 뭘 갖다 놓든지 간에 이 표지 자기가 예, 소리무상을 성립하는 쪽법의 성상을 했을 때 자기가 소리무상을 성립함에 쪽법을 가진 것으로 간 사람이 자기가 소리에 의해서 요 소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가짜 쪽법이라 그랬죠? 그죠? 가짜 쪽법. 이거 왜 가짜 쪽법이라고 한다고요? 이름 붙여진 쪽법이라 그랬죠? 흔들려서 글자가 막 엉망이네. 이름 붙여진 쪽법이라고 했는데 왜 이름 붙여진 쪽법이라고요? 쪽을 따지는 쪽의 쪽의 법, 쪽이라고 하는 게 가짜 어느 바탕 위에서 그것의 법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그 바탕, 따짐의 바탕의 법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 붙여진 쪽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리는 지금 이름 붙여진 쪽법이거든요. 그 위에서 깨는 방식과 어울리게 있음일 뿐으로 확정한 것을 쪽법이라고 얘기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있음을 언급한 이유가 뭐라고요? 반드시 있음을 언급해야 했던 필요가 뭐냐라고 하면 예, 안식에 잡는 것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안식에 잡는 것이 뭐죠? 안식에 잡는 건 뭐예요? 색, 색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안식에 잡는 것이 소리무상을 성립하는 법이라는 것을 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무상, 여기서 지금 자기라고 하는 부분에 안식에 잡는 것을 대입했을 때, 안식에 잡는 것이 소리무상을 성립함에 쪽법을 가진 것으로 간 사람이 자기가 소리 위에서 깨는 방식으로 어울리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가라고 하면 소리 위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식에 접는 것은
잡는 것은 소리 위에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 붙여진 쪽 위에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 붙여진 쪽이 뭐이기 때문에 따짐에 긴가민가 하는 이 법을 지금 따지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 붙여진 쪽 위에 예, 이름 붙여진 쪽 위에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있음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나요? 예, 여기 있음 일뿐이잖아요. 예, 꿰는 방식으로 어울리게 있음 방식과 어울리게 있음일 뿐이라고 일뿐이라는 단어를 왜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 이거는 티베더로 니거든요. 니 티베더로 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티베더로 적어줍니다. 왜 니라고 하는 단어냐면 니는 그 자체 그걸 뜻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가 법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대코나니 이거 위에다 적어 드릴게요. 여기 자리가 부족해서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데코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 코나니 예. 데코나니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데코나니라고 하는 것은 데 그러면 그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코나 그러면 하나만 이런 뜻이에요. 그것만 그것만을 얘기를 해요. 니 그러면 일뿐이거든요. 일뿐이란 말은 그 자체를 얘기를 해요. 그 자체일 뿐 다른 게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느껴지죠? 이게 어떤 식? 우리가 그 불교 기초 교리할 때 배운 방식에 보면 뭐라고 이게 이루며 들어가기 하고 아이고 들어가기와 없애며 들어가기 둘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니라고 하는 단어가 네 그러면 그것 코나 그러면 그것만 그 다음에 니 그러면 그 자체 아니면 일뿐 그거 일뿐 이게 뭐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루며 들어가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그걸 인식할 때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 그 자체로 우리한테 다 들어오는 거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항아리를 우리가 오늘 항아리를 봤으면 아니 어제 우리가 항아리를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람들이 물어볼 때 어제 그 항아리가 뭔 색이돼 그러면 무슨 색이야 말할 수 있죠. 항아리의 색 크기가 얼마나 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요만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또 그게 그것을 그게 낡았대 새거대 다 물으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루며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항아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특수한 성질들을 공덕이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그런 공덕들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식에 비춰지기 때문에 항아리라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다 이룬 상태로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이루며 들어오기. 근데 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을 감고 항아리를 떠올려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항아리를 떠올려 봤어요. 제가 그 항아리가 무슨 색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색이 있는 항아리를 떠올린 게 아니라 항아리만 떠올렸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색을 무슨 색이에요? 그러면 색을 그때그때 이제 막 만들어서 다시 떠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없애며 들어가기라고 하는 것은 항아리. 그럼 딱 항아리만 떠올리고 나머지는 다 예, 천에 항아리가 가지고 있는 공덕들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뭐 오래된 거라든지 새 거라든지 아니면 이게 금 항아리라든지 은 항아리라든지 이런 재질 같은 거를 다 없애고
항아리만 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없애며 들어가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니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1번 이름에 들어가기, 2번 없애며 들어가기. 뭐에 해당되는, 맞아요. 없애며 들어가기예요. 니라고 하는 거는 그거 일뿐 그 자체, 그거 아닌 거 나머지 다 쳐내고 그거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없애며 들어가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 앞에 코나라는 단어도 있죠. 데코나. 그러면 그거만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없애며 들어가죠. 없애며 들어가기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중요한 게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데코나니가 뭐게요? 이걸 우리말로 공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걸 다른 티베트어로 또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쓰냐고요? 최니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이고, 잘못 썼네. 최니, 예. 법 그 자체.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법 그 자체를 최니라고 하면 법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법성이라고 얘기하고 법성을 뭐라고요? 공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법의 공통된 성품, 공성. 예. 그래서 데코나니, 최니, 니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성을 깨닫고자 하면 이 니라고 하는 법에다가 니라고 하는 걸 붙였는데 공성이 되잖아요. 법 그 자체라. 그래서 그러면 법에서 뭘 쳐내, 이게 니는 쳐내고 그거 하나만 콕 찍는다라 그랬잖아요. 법에서 뭘 쳐내야 그러면 딱 하나 공성에 해당이 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쳐내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쳐내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이라고 할 때 이 만이라고 하는 단어, 니라고 하는 단어가 둘 다 쳐내는 단어거든요. 이 말 자체가 다른 걸 없애는 말이에요. 그래서 없애는 방식에 우리가 쳐내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쳐내는 방식 그리고 아니면 다른 것을 없애며 들어가게 할 때 없애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 드리냐면 했음이라는 것은 했음은 항아리에만 있다. 있을 뿐이라고 얘기합시다. 뿐도 있고 만도 있어요. 여기에서 항아리에만 있다라고 일단 항아리에만만 따져봅시다. 항아리에만 있다라고 했을 때 했음이 항아리에만 있어라고 얘기를 할 때 항아리에만이라고 하는 항아리에만 있다라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없애죠? 했음이 항아리에만 있나요? 아니죠. 그죠? 기둥에도 있고 했음은 뭐하고 동의어라 그랬죠? 무상하고 동의어라 그랬죠? 무상하고 같은 뜻이에요. 한 뜻이에요. 그리고 무상은 뭐라고요? 유의하고 한 뜻이라 그랬죠? 유의는 무슨 뜻? 생주멸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랬죠? 생주멸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생주멸하는 모든 것에 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아리에만이라고 할 때 항아리에만이라고 항아리 이외의 것을 쳐내는 항아리 이외 이것 말고 이것 이외라고 하는 요 바깥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이것만 하고 우리가 테두리를 딱 쳤잖아요. 항아리에만. 그러면 이 테두리 밖에는 지금 뭐예요? 항아리 말고 다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쳐내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다른 것은, 음, 다른 것을 다 쳐내는 것, 다 쳐내고
쳐내는 방식으로 쳐내는 방식으로 아, 없애며 들어가기. 없애며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예, 그것을 갖추지 않은 것. 갖추지 않음을 다 쳐내는 방식으로 없애는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쳐내는 방식이. 했음은 항아리에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방식이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여기서 예, 갖추지 않음을 다 끊는 것에 예를 들면 이거는 조금 내려야 되겠죠. 적을 수가 없네. 요 밑에다 적어 드릴게요. 자, 갖추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쳐낸다라고 하는 이것은 없는 것 다 쳐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했음은 이거는 노란색으로 적어 드릴게요. 했음은 예, 항아리 위에 있다. 있음 뿐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했음은 항아리 위에 있을 뿐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는 뭐죠? 항아리 위에 있을 뿐 항아리 전부에 항아리 위에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는 모든 항아리에 했음이 있음이 변제한다는 거예요. 모든 항아리에 항아리 위에 있음 뿐이다 라고 하는 거는 항아리라고 하는 것에는 전부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서 갖추지 않음을 쳐낸다라고 했잖아요. 항아리 위에 있지 않은 거. 했음이 항아리 위에 있지 않는다.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항아리 위에 있음을 갖추지 않은 것들, 그러면 항아리 위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없는 걸 전부 다 쳐내서 했음이 항아리에 있을 뿐이다. 있음만이다. 이런 거거든요. 있음만이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갖추지 않음을 다 쳐냄으로 인해서 했음은 항아리 위에 있을 뿐이다. 다, 항아리라고 하면 아, 했음을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했음은 항아리에만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도 기침을 하네요. 네. 그래서 항아리에만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에, 예, 항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있는 걸 쳐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아리, 그, 항아리 말고 다른 것에 있는 걸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만 있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항아리 말고 다른 데는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항아 했음이 항아리에만 있지 어디에는 없다? 항아리의 반대쪽인 예, 하늘 같은데 그리고 항상한 거 이런 데는 없다. 이런 걸 다른 데는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쳐내는 방식과 여기서 다른 것을 다 쳐내는 방식,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갖추지 않은 것을 쳐내는 방식. 그건 뭐라고요? 뭐뭐 위에 있다라고 할 때 요렇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쳐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여기에서 소리 위에서 깨는 방식과 어울리게 있음일 뿐으로 라고 얘기하는 여기에서 일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꿰는 방식과 어울리게 있음일 뿐이라고 하는 일뿐이 지금 쳐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쳐내는 방식인데 이 일뿐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끼워 넣었다고요? 이 단어를 추가했다고요? 밤에 잎을 잎새를 움츠리며 자는 것이 나무가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성립하는 쪽법이라는 생각을 끊기 위해서인데, 주장을 끊기 위해서인데, 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 밤에 잎새를 움츠리며 자는 것이 나무에 있지만 있음만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있음만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건 뭐예요? 전부 다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첫 번째에 해당이 돼요? 두 번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음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전부 다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왜냐하면 나무면 밤에 잎을 움츠리는 것이 변제하지 않기 때문에 변제한다라면 나무이면 다 이거 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라서 여기서 지금 쳐내는 방식이 두 번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이면 전부 이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질을 갖추지 않은 것들을 다 쳐냄으로 인해서 전부 다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두 번째의 방식으로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마지막에 확정이라는 단어를 왜 언급했냐라고 하면 그 논쟁자에게 의심하는 논쟁자에게 논쟁자가 네, 그것이 쪽법임을 끊기 위해서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지금 뭘 의심하냐? 소리가 햇심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논쟁자에게 소리 무상으로 성립하는 쪽법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확정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결정을 확실하게 내려야 되는데 이 말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 첫 번째 조건에 쪽법을 가진 것으로 간 사람 이 단어가 확정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쪽법을 가진 것으로 간 사람이 어떤 사람? 했음이라고 여기서는 지금 딱을 안 했기 때문에 요 자기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했음이잖아요. 했음이라는 것을 표, 표지로 삼아서 지금 우리가 소리 무상을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소리가 무상인지 아닌지 쪽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그랬죠? 요쪽을 바탕으로 어, 쪽을 바, 지금 소리가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햇셈이기 때문에라고 했을 때 여기 쪽이었잖아요. 그리고 햇셈이 쪽의 법이어서 쪽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햇셈이라고 하는 것이 쪽법이 되기 위해서는 쪽법을 가진 것으로 간 사람이 예,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쪽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 햇셈이라는 표지로서 소리무상을 성립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소리가 무상인지 아닌지 자 여기에서 소리가 햇음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시 올라가서 볼까요? 소리가 무상이라고 하는 이쪽을 성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슨 표지? 햇음이라는 표지로서 소리 무상, 이게 쪽이라고 했거든요. 예, 요것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는 했음이라는 표지로서 이걸 성립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쪽을, 예, 아까 쪽이 뭐라고, 이름 붙여진 쪽이 뭐라고요? 소리였잖아요, 소리. 왜냐하면 이루고자 하는 쪽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요걸 이름 붙여진 쪽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쪽법을 가진 사람은 소리가 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예, 소리가 했음이거든. 그런데 지금 뭘 의심하고 있어요? 소리가 무상인가를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쪽법을 가진 것으로 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쪽법으로 가져간 사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소리 무상이 했음이라고 하는 표지에 뭐라고요? 쪽이에요. 그래서 했음이라는 표지로서 소리 무상이라고 하는 쪽을 성립하는 법이기 때문에 했음을 쪽법이라고 얘기할 때 쪽법을 가진 사람, 쪽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쪽이라고 하는 소리 무상에서 바탕이 되는 소리가, 예, 이 지금 쪽의 한 부분이잖아요. 쪽의 한 부분이면서 쪽의 바탕이 되는, 우리가 지금 따지는 바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따지는 바탕인 소리가 지금 우리가 쪽법이라고 하는 했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뭘 증명하지 못했어요? 쪽의 한 부분인, 예, 쪽의 나머지 한 부분인, 우리가 지금 쪽을 이루고자 하는데 쪽의 바탕은 했음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어. 이 확신을 바탕으로 쪽의 나머지 한 부분인 무상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쪽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쪽법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확신하고 있어요? 쪽법이라고 하는 했음을 표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표지로 가졌다라고 하는 뜻, 이게 표지가, 했음이라는 표지가 쪽법이 되기 위해서는, 예, 내가 표지를 가졌는데 그 표지가 쪽법이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소리가,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따짐의 바탕. 그래서 이름 붙여진 쪽이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했음, 표지라고 하는 이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쪽의 나머지 한 부분인 무상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사람. 이제 그림 안 그리고 제가 글자로 설명을 할게요. 말로. 했음이라는 표지를 가진 사람이 쪽인 소리 무상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했음이라는 표지가 쪽법으로서 가진 사람은, 음, 어떤 사람이냐면 했음의 쪽인 소리 무상을 성립하려고 하는데 쪽에 우리가 지금 한 부분인 따지는 바탕인 소리가 쪽법인 했음이라는 것은 확정하면서 쪽의 한 부분인 무상인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 이 사람이 쪽법을 가진 것으로 간 사람. 다시 말해서 쪽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확정이라는 단어가 했음인지 아닌지 의심하면 쪽법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무엇인지 했음이라는 것을 소리가 했음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했음이라는 표지로서 지금 뭘 증명하려는 거예요? 소리 무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소리가 무상인지 아닌지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쪽법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지 아닌지 의심하면 안 된다. 쪽법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쪽법의 정의에 확정이라는 단어가
쪽법을 가진 사람에게 쪽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쪽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 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지, 했음이 소리가 했음이라고 하는, 예, 쪽법에 이름 붙여진 쪽법인 지금 따지는 바탕인 소리가 했음이라고 하는 확정이 있어야 된다. 예, 그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말이 용어라서 어렵죠. 근데 이게 별로 이 자식이 내 자식인지 아닌지 따져보기 위해서 이 자식이 내 자식인지 아닌지 따져볼 때 제일 먼저 뭐예요? 아, 엄마의 DNA를 검사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를 제일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제일 먼저 따져보잖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일단은 엄마의 자식인 거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자식인지 아닌지 의심하면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지 의심을 하면 둘 다의 DNA를 검사해야 되지만 일단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그러면 일단 우리 식구인 거는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그렇게 해서 쪽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순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선생님, 순변, 잠시 그 부분에서, 네, 어, 연결해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일단 소리라는 것이 음, 무상으로 성립하는 쪽법임을 끊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소리가 확정이라는 것은 소리가 결과적으로 낮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어보세요. 소리가 분명하게 결과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것은 소리라는 건 있지만 그것이 무상으로 성립한다. 그걸 얘기하시는 건지 사실은 아니죠? 그게 소리 무상이라고 하는 쪽을 성립하기 위해서 먼저, 예, 소리 무상을 그러니까 성립하기 위해서 소리가 우리가 낮기 지금, 때문에 뭔가 들렸고 낮기 때문에 그것을 어 무상이라는 그런 성립함을 그걸 향해서 그러니까 향해서 그것에 대해서 소리가 이게 기다 아니다 이거를 논쟁하는 건지 정말 잘 다시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소리라고 하는, 여기서 쪽법을 얘기하는 거는 지금 쪽법이 뭘 얘기를 하냐면, 성상을 다시 한번 보면, 소리 무상을 성립함에, 예, 소리가 무상하다라는 걸 성립하기 위해서, 먼저 쪽법을 이거는 아까 쪽법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에게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면 자기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표지가 소리 위에서 꿰는 방식과 어울리게 있음일 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일뿐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소리면 다 그거 이어야 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가 여기서 지금 꿰는 방식과 어울리게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꿰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라고 표지를 지금 딱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자기에다가 했음을 대입을 한다면 소리라고 하면 다 했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확정하는 것을 쪽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지금 여기서 쪽법은 뭐라고요? 소리는 했음이다를 확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의심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종이 향하다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인 소리무상을 의심해야 되는. 그래서 쪽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소리가, 예, 표지라고 하는 소리가 지금 표지에 했음을 놓는다라고 하면 소리가 했음이라는 것을 인식한 다음에 이 인식한 것을 바탕으로 뭘 의심한다? 뭘 이루고자 한다고요? 소리 무상을 이루고자 따지고 있는 상태의 것을 쪽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갖춰야 되죠. 제일 먼저 뭐예요? 소리가 무상이다, 아니, 소리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표지. 지금 표지가 쪽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제가 표지가 했음이 지금 쪽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쪽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리가 했음이라는 것을 확신한 상태에서 이걸 바탕으로 쪽의 한 방향인 무상인지 아닌지를 이루고자 하는, 네, 따지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지금 쪽법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쪽법은 뭘 쪽법이다? 했음을 쪽법이라고 얘기한다. 왜 했음을 쪽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쪽 쪽법 쪽의 법이니까 쪽의 법을 쪽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했음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뭐라고요? 소리 무상이거든요. 근데 소리 무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확신하고 있어요? 소리 무상이라고 하는 것의 한쪽인, 왜 쪽이라고 얘기했냐면 쪽의 한 부분이면서 따지는 이 쪽을 성립하고자 하는 따지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쪽이 지금 이루고자 소리 무상.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바탕의 법이잖아요. 근데 이 법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한쪽인 소리가 했음이라고 하는 건 확신하고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뭘 증명하고 싶어요? 소리가 무상. 그러니까 쪽의 한 나머지 부분인 소리가 무상하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고 성립하고자 하는 것을, 예, 쪽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돼요. 소리가 표지인 했음. 이라고 하는 걸 확정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서 쪽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쪽이 뭐예요? 소리무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근데 지금 손에 쥔 건 뭐밖에 없다? 쪽의 한 부분인 소리가 표지라고 하는 것만 손에 들고 있으면서 그걸로써 완전한 쪽인, 예, 소리무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이게 쪽법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 마음에 있는 확정하면서, 예, 소리는 했음이라고 하는 표지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 예, 그 성립하기 위해서 쪽을 성립하기 위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리가 쪽법이라고 하는, 소리 지금 쪽법인 했음이라고 하는 확정을 가진 사람, 그걸 쪽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소리 무상을 이루기 위해서 소리 무상을 성립함에 소리가 했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 음, 그것을 여기서 쪽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요걸 아시면 됩니다. 또 설명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해가 되셨을까요? 좀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 밑에 요걸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리무상을 성립하는 순변의 성상이 뭐냐면 소리무상을 성립함에 요거는 똑같죠? 그 다음에 둘째 표지 방식으로 간 사람, 요거 줄쳐놓고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둘째 표지 방식으로 표지를 간 사람이 소리무상을 성립하는 어울리는 쪽에만 있음을 확정하는 거. 에만 또 들어왔죠? 이게 쳐내는 방식이잖아요. 여기서 쳐내는 방식이 헤아린 바가 소리무상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울리는 쪽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울리지 않는 쪽 둘 다에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 쳐내죠?
여기서 에만이라고 하는 만은 어떤 방식으로 쳐내죠? 그것 말고 다를 쳐내는 게 아니라 양쪽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예요? 이것 말고 나머지 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이라고 하는 쳐내는 방식은 이거 어울리는 쪽에만 그러면 어울리는 쪽에만 있어야지 다른 데도 있으면 안 돼라고 얘기해서 다른 쪽에 있는 것을 쳐내는 거예요. 다른 쪽에 있는 걸 아까 뭐라고요? 첫 번째 방식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을 쳐내는 쳐내는 방식의 첫 번째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쳐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확정이라는 단어가 왜 필요하냐면 말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말하는 저 사람이 일체지를 일체지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네, 일체지자다라고 성립하는 그것이 순변임을 끊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깨달으면 일체지를 가진 사람은 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말하면 말하는 동기가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말은 동기가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기는 뭐냐면 분별식이에요. 분별식이기 때문에 일체지는 혈량만이거든요. 혈량일 뿐이거든요. 혈량일 뿐, 그 중에서도 성혈량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혈량일 뿐인 사람은 일뿐은 뭐예요? 성혈량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동기가 말하려면 동기가 선행해야 되는데 분별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은 일체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법문을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일체지자가 아니다라고 외도들이 저격을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예, 왜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순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냐면 일체지가 예, 저 사람이 일체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저 사람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바탕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일체지자라고 성립하는 때 말한다. 다시 제가 그려드릴게요. 말하는 저 사람이 일체지자인데 일체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때문이다. 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일체지에도 있고 일체지 아닌 데도 있잖아요. 그죠? 말하는 사람이 일체지에 여기서 순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이면 이거인데 이거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일체지이어야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말하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도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일체지이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순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다라고 하는 이 표지를 가지고서 요 표지가 다시 한번 성상으로 올라가 볼게요. 음, 요 표지가 지금 자기가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지거든요. 표지가 소리 무상이 뭐예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잖아요. 이루고자 하는 바, 네. 성립하고자 하는 바예요.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립하는, 성립하려고 할 때, 음, 둘째 표제 방식으로 간 사람이 소리 무상을 성립하는 어울리는 쪽에만 있음이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어울리지 않는 쪽에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래요?
말한다라고 하는, 말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체지. 에만 있나요? 에만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일체지 아닌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정하는 것을 순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째 표지 방식으로 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는 쪽에 어울리는 예가 있고 어울리지 않는 예가 있잖아요. 예의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어울리는 예와 어울리지 않는 예. 그래서 이 어울리는 예 위에서, 어울리는 예 위에서 지금 이 무상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자기에다가 했음을 넣었다, 했음이라는 표지를 대입을 시키면 했음이 무상일 뿐이라는 거, 했음이면 다 무상이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어울리는 예 위에서 성립한 사람을 우리가 둘째 표지 방식으로 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울리는 예에 뭐가 있어요? 등불의 마지막 찰나 이런 게 있잖아요. 등불의 마지막 찰나를 보니까 했음이라고 하면 여기서 했음은 뜻이 뭐라고요? 난 것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생긴 모든 것은 언젠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등불의 마지막 찰나이기 때문에 1초 뒤에 없어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아, 생긴 건 다 없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했음, 생긴 건 전부 다 무상, 찰나찰나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 확정한 사람. 그래서 햇씀과 무상의 관계를 성립한 사람을 무엇 위해서? 어울리는 예. 어울리는 쪽에 있는 걸 뭐라고요? 어울리는 예라고, 어울리는 예들을 쫙 다, 어울리는 쪽에 있는 모든 예는 전부 다 햇씀이라고 할 때 무상이더라라고 하는 햇씀과 무상의 관계를 어울리는 쪽에 있는 예를 통해서 확정한 사람을 둘째 표지 방식으로 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쪽법은 소리가 햇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사람이고, 순변은 햇음이면 그림으로 그리면 쉽죠. 소리가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한 사람은 쪽법. 예, 아니, 확정하는 것을 쪽법. 지금 소리, 여기 적어 드릴게요. 소리, 무상, 햇음. 그래서 소리가 햇음이라고 하는 걸 확정한 사람, 뭘 이룩하기 위해서? 소리 무상을 이룩하기 위해서 소리가 햇음을 확정하는 것을 쪽법, 소리 무상을 성립하기 위해서 햇음이 무상이라고 하는 걸 어울리는 예를 통해서 확정한 사람을 뭐라고요? 순변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죠. 소리 무상을 이룩하기 위해서 뭘? 지금 우리는 들고 있는 게 뭐라고요? 햇심이라고 하는 표지를 들고서 하는 거예요. 햇심이라는 표지가 반대로 뭐예요? 항상하면, 무상의 반대가 뭐죠? 항상이잖아요. 항상하면 햇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울리지 않는 예를 통해서 관계를 확정하는 거. 그거 뭐라고요? 역변, 역으로 변제함을 확인하는 거. 그래서 순변은 뭐라고요? 소리 무상이라고 하는 것에 소리 무상하고 했음, 동그라미가 똑같아야 되죠. 했음이 했음이면 다 무상이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역변은 뭐라고요? 했음이 아니면 무상이 아니어야 돼라고 해서 이 바깥에 이 부분의 변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 부분이 역변, 그 다음에 요 안에 부분을 예, 했음이면 전부 다 뭐이어야 된다고요? 어, 무상이어야 돼라고 하는 요 지금 빨간 분홍색 부분, 요 부분을 하는 게 요게 순변이에요. 그래서 순변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표지로서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법이 뭐예요? 무상이잖아요. 무엇 위에서? 이름 붙여진 쪽인, 지금 따지는 바탕인 소리를 놓고서 그것의 법인
무상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뭐라고요? 바탕이 되는 걸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했음이야 라고 하는 확정을 가진 거 쪽법. 그 다음에 손에 들고 있는 지금 표지 뭐 했음이잖아요. 이것이면 다 무상이어야 돼.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하나의 지금 쪽에 나머지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바인 법인 그 무상이어야 돼라고 하는 관계를 성립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역변은 뭐라고요? 반대로 반대로 그러면 또 뒤집어서 항상함이면 했음이 아니어야 돼라고 하는 그 나머지 부분 거기에 공통 양다리가 아니라는 거. 요거 일뿐만 아니라 요거도 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인 걸 증명하는 게 순변이고 마지막으로 양다리가 아니라 여기에는 없어야 돼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역변이에요. 그래서 순변과 역변 이 세 가지가 지금 뭐라고요? 다 했음이라는 표지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표지. 무엇을 위한 표지? 소리무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 그걸 성립하기 위해서 성립하고자 소리무상을 성립하고자 하는 쪽법이고 순변이고 역변이다. 그래서 그걸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할 부분은 이게 성상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갈래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음 표지에는 갈래가 이렇게 5가지로 갈래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본질을 통한 갈래, 이루고자 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고 얘기했죠. 이루고자 하는 바의 법, 종의 법.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아까 소리 무상이 뭐라고요?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의 법이 뭐라고요? 종의 얘를 따지는 법. 예. 그래서 이 종을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리 무상을 한꺼번에 놓고도 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리만 쪽이라고 이름 붙여진 쪽이라고 얘기한다라 그랬잖아요. 얘만. 그래서 얘의 법이라고 해서 얘를 쪽법이라고 얘를 종법이라고 이름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헷갈리니까 제가 종법은 제끼고 예. 이루고자 하는 바가 뭐라고요? 소리무상인데 예. 이것의 법. 이것의 법은 뭐죠? 이루고자 하는 바의 바탕이 가지고 있는 법. 그래서 이 무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시가 선명하게 여기서 이루고자 하는 바는 얘예요. 이루고자 한 바는 분홍색. 예, 얘는 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루는 방식을 통한 갈래. 어떤 방식으로 성립하는 그 다음에 이루고자 한 바는 여기 우리 아까 얘기했죠. 이루고자 한 바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종. 여기서 소리 무상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울리는 쪽으로 들어가는 방식. 아까 어울리는 쪽이 언제 나왔죠? 우리가 변제 얘기할 때 순변과 역변을 얘기를 했잖아요. 순변은 어울리는 쪽에 있는 얘들 위에서 뭐라고요? 했음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걸 순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울리는 쪽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6번째는 논쟁하는 이. 논쟁하는 이는 지금 내가 너에게 논쟁하고 있는지 네가 나한테 논쟁하고 있는지 여기서 논쟁하는 사람은 나와 상대방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누는 방식. 그래서 발음 표지를 이렇게 6가지의 방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인 본질을 통한 갈래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교 용어가 정말 많이 헷갈리는데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기침이 나와서 더 이상 못, 이상하네.
그래서 이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발음 표지는 다 이제 알았고, 이제 그 갈래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이해하는 과정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어려워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연기가 나는 저 언덕, 저 고개에 불이 있다라는 것은 연기가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조금 쉬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 자성, 그리고 무엇이 보지 못함인지, 요런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복습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음 표지가 세 방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 방식이기 때문에 이 세 방식이라고 하는 요 방식, 제일 먼저 쪽법, 순변, 역변. 요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복습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참, 저희 다음 주에 공부 못합니다. 미리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에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부탁을 하셔가지고, 한국 불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다음 주에 딱 공부하는 이 시간에 학교에서 발표를 해야 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에 붙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그 지금 표지, 발음 표지를 세 가지 방식인 것이라고 한다. 그 세 가지 방식에서 쪽법과 순변과 역변을 뭐라고 한다. 그래서 그까지만 좀 한 번 더 잘 기억에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질문 없으세요? 아까 쳐내는 방식 두 가지 설명하셨을 때요. 네, 다른 것을 쳐내는 방식하고 갖추지 않음을 다 쳐내는 방식 두 개를, 어, 했으면 항아리 위에 있을 뿐이다.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그걸 예를 들으면서 말씀하시면서 그걸 둘 다 예라고 아니, 제가 아니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미대 남자하고 신대 남자를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예, 네, 그러죠. 네, 네. 보다 제가 설명이 좀 길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네. 일단은 그 쳐내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것에도 있다라고 하는 걸 쳐내는 방식.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것에 이게 아닌 다른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걸 쳐내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뭐가 갖추지 않은 것은 다 쳐내는 방식. 갖춘 건 안 쳐내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갖춘 거는 다 그래서 갖추지 않은 걸 쳤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있는 건 그걸 다 갖춰야 돼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나 말고 다른 놈은 없어야 돼라고 하는 방식으로 쳐내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네가 이 안에 있다면, 지금 내가 울타리를 딱 세웠잖아요. 이 바깥에 있는 거 다 쳐낸다라고 할 때, 네가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다 이성질을 갖춰야 돼라고 하는 뜻이고, 그게 두 번째고요. 첫 번째 방식은 나 말고 다른 건 다 쳐내야 돼. 그래서 예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실제적인 예를 가져와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 그 석양론 제2장이 번역됐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혹시 어느 분이 번역하신지 아세요? 그게 그 출판사가, 강세림부 책 출판한 출판사 이름이 뭐였죠? 그게 무슨 그린이었는 것 같은데. 그림? 잠깐만. 출판사 이름이 그게 뭐였죠? 그린비, 그린비. 예, 그린비, 그린비에서 나온 그린비. 책이에요.
낭비했어요. 네, 네.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지금 네. 말고 좀 이따가. 그래서 제가 오늘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이 저희 부모님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 돌아가신 날이기도 하고 3일 전이 그 로양 스님 생신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그리고 3일 뒤가 제 생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아유, 날 예. 잡아서 오늘 어른 스님들 다 그 모아서 공덕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유, 네, 오늘 다 대중공양을 하는 여태까지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그날이라 제가 지금 좀 이따가 10분 뒤에 대중공양을 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예, 아유, 어여 가세요, 그러니까 스님. 원래는 어른 스님들만 했는데 마침 요번에 계시동고 때 오신 분들이 저희 반들과 함께 저녁 공양하지 못한 걸 아쉬워해가지고 음. 오늘 저희 반들뿐만 아니라 그때 도와줬던 그 밑에 반 학생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대중공양을 아주 거나하게 아이고, 큰일이네요. 청했거든요. 그래서 어서 제가 조금 들어가세요. 오늘 조금 바빠요. 그래서 예, 예. 회양기도를 참석하지 못하고 저희끼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끼리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스님.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상시 화두를 잡고 참선하시던 그 힘으로 마지막에 회광반조 하셨을 때 그 정말 모든 분들,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인사를 하고 너무나 성성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걸려도 수행은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희망을 저희들에게 남겨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항상 대중공양을 올렸고 어른 스님께 공양을 올렸고 오늘도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아유, 수위찬참 받쳐주신 드립니다. 법우님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면 치매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수행은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네, 제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님 기도 빨리 부탁드려요. 나가세요. 모든 공덕의 바탕인 은혜로운 서성을 이치에 맞게 의지함은 도의 뿌림을 바르게 알고서 많은 정진과 큰 공경으로 의지하게 갚이하소서. 한 번 얻은 육아의 이 좋은 몸 매우 얻기 힘든 큰 뜻 알고서 밤낮 모두 핵심 구하는 마음 끊임없이 일어나게 갚이하소서. 몸, 목숨은 흔들리는 물거품 같이 금방 소멸되기에 죽음을 기억하고 죽은 뒤 몸과 그림자처럼 선, 불선은 인과가 뒤따르는 것 확고히 알아 불선의 무덕이 작고 작은 것들도 소멸시키고 선의 무덕이 모두 행하기 위해 항상 근면가축에 갚이하소서. 채워도 만족되지 않으며 모든 고통의 문이자 믿고 맡길 수 없는 윤회의 허물을 알고서 해탈의 행복 추구함이 크게 일어나게 갚이하소서. 해탈을 구하는 청정한 마음이 이끄는 매우 신중한 기억과 알아차림으로 불법의 뿌리 별 해탈계를 수행의 핵심으로 삼게 갚이하소서. 나 자신 윤회의 바다에 떨어진 것처럼 어머니였던 모든 중생도 이와 같음을 알아 중생 제도에 짐 짊어지는 최상의 보리심 이거지게 갚이하소서. 보리심을 일으켰더라도 삼종계에 익숙치 않으면 보리를 성취 못함을 바르게 알고서 보살계를 힘찬 정진으로 실천하게 갚이하소서. 뒤집힌 현상에 대한 산란함을 멸하고 바른 뜻을 이치에 맞게 살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함께 하는도 속히 마음속에 일어나게 갚이하소서. 공통도를 닦아 근기가 익었으면 모든 성 가운데 최상인 금강성 선형가춘이가 들어가는 청정한 관문에 어려움 없이 속히 들어가게 갚이하소서. 그때 두 가지 성취 이루는 바탕인 청정한 서원과 지계에 꾸밈 없는 확신 얻고서 목숨 다해 지키도록 갚이하소서. 그 뒤 밀법의 두 가지 요체를 제대로 알고서 하루 4번 바른 수행에 방일치 않고 정진하여 바른 분의 말씀처럼 행하게 갚이하소서.
이러한 참된 길을 보여주신 선지식과 이치대로 행하는 것들 오래 머물고 앙과 박 장애의 듬이 완전히 소멸하게 갚이하소서. 태어나는 모든 생마다 바른 스승과 헤어지지 않고 수성한 불법을 실천하여 십지와 오도의 공덕 다 이루어 금강지불의 경지 속히 얻게 하소서. 붓다 다르마 상가 삼보에 직한 마음으로 귀의하옵니다. 바다와 같이 무량한 공덕을 지니고 나약한 중생을 외자식같이 여기시는 삼세의 부처님과 보살 그리고 제자들이시여 저의 고통에 찬 진실한 청을 들어주소서. 윤회와 열반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는 불법, 온 세상에 번영과 행복이 넘쳐서 수성한 법을 지니신 현자와 수행자들의 불법의 10가지 행위 널리 퍼지게 하소서. 쉴 새 없는 무관음으로 완전히 짓눌려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미천한 중생에 견딜 수 없는 질병, 전쟁, 굶주림, 두려움 모두 없애 바다와 같은 행복으로 숨쉬게 하소서. 특히 설산의 나라 티벳 신앙심 깊은 민족이 포악한 야만인의 군대에 의해 무자비로 잔혹하게 지배당해 생긴 끝없는 피와 눈물이 속히 끊어지도록 대자비로 가피의 힘을 내려주소서. 번뇌의 도구로 미쳐 난폭한 행동으로 자타 모두 파멸시키는 자비의 그 대상인 흉측한 자들을 취하고 버려야 할 지혜의 눈을 완전히 얻고 자비심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래전부터 가슴으로 간절히 원했던 뜻, 성스러운 티벳의 완전한 대자유를 위해 정교 둘 자연이 성취되어 기쁨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행운을 속히 얻게 하소서. 불법과 그것을 지니도록 민족과 국가를 위해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몸과 목숨, 재물, 완전히 희사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티베딘들을 구제자 관세음 보살께서 자비로 보살펴 주소서. 간추리면 구제자 관세음 보살께서 설산의 나라를 위해 모든 불보살님 전에 그들을 완전히 품겠다고 세운 큰 원이 뜻대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타남과 공한 법성, 즉 심오한 연기의 힘과 대자비한 삼보의 언덕과 진실한 말씀의 힘, 거짓없는 인가와 진리의 힘으로 저희들의 진실한 기도가 장애 없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허공이 남아있는 한, 중생이 남아있는 한, 나 또한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없애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보리심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설산을 담장으로 두른 국토 거기에 모든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재이신 덴진가초의 연꽃 같은 두 발이 윤회 세계에 닿을 때까지 머무시게 하소서. 이러한 참된 길 보여주신 선지식과 이치대로 행하는 법들 오래 머물고 앙과 박 장애의 듬이 완전히 소멸되게 갚이하소서. 태어나는 모든 생마다 바른 스승과 헤어지지 않고 수성한 불법을 실천하여 십지와 오도의 공덕 다 이루어 금강지불의 경지를 속히 얻게 하소서. 감사합니다.